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1646년, 인조 24년에 일어난 안익신 모반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인조대 초반에 잦은 모반에 대해서는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안익신 모반 사건이 일어났던 이 1646년 전후로만 놓고 보더라도 상당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1년 전인 1645년 공청도 이제 충청도죠. 그쪽에서 토적이라고 불리는 도적들이 생겨나서 그 당시 체포된 인원만 130여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라도 지역, 즉 호남 지역에서도 큰 도적대가 패거리를 모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1, 2년 전에 충주에서 또 큰 옥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충주 옥사에 붙잡혔던 도적들이 감옥에서 자기들끼리 이제 이야기하기를 경상도와 전라도의 친구들이 어찌하여 우리를 구원하러 오지 않는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충주에서 이렇게 이제 큰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전에는 반역 사건이나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 그 지역의 그 고을의 이름을 강등시킵니다. 고을의 그 위격을. 이를테면 이제 충주는 이제 목이었죠. 가장 높은 위치의 어떤 그런 지방 행정구역이었는데 그걸 현으로 강등을 시켰어요. 그래서 충주 목이 충원현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충청도는 충주와 청주의 이름을 딴 것이죠. 그 도의 이름에 이렇게 이제 강등된 충주현의 충자를 쓸 수가 없으니까 그 공청도, 그러니까 충주 대신에 공주의 공자를 써서, 그래서 공청도라고 이때 강등이 됩니다. 바로 이게 이제 이때 충주 옥사 때 일 때문인데요. 아무튼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100여 명의 토적 자체가 그 당시 조선 왕조의 조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만한 정도의 수준이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규모보다는 그 인심에 미칠 파급 효과, 그런 것들이 굉장히 걱정이 됐던 거죠. 게다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 아니라 계속 인조대 초반에는 지금까지 살펴봤던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정부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특히 이 안익신 사건이 일어났던 시기에는 바로 또 그 강빈의 옥사와 관련해서 또 거기에 연루됐던 라인들을 추국하는 일이 있었어요. 강빈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인조의 맏아들이었던 소현세자의 아내 빈이었죠. 그런데 이 강빈이 인조의 수라상에 독을 넣었다라는 그런 이제 그 누명을 쓰고 사약을 받고 죽게 되죠. 그 영화 얼마 전에 이제 나왔던 올빼미 같은 영화에서도 바로 그 시대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 강빈의 나인들을 이제 마저 추국을 하는 일들이 있었고요. 그 밖에도 이때는 무슨 이제 강상죄라고 해서 이제 윤리도덕에 관련된 많은 죄인들이 또 붙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의금부의 감옥이 꽉 차서, 옥사가 꽉 차서 더 이상 수용할 수가 없을 정도다,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러는 와중에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은 고변, 즉 그 고발을 통해서, 변란 사건을 고발하는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특이하게도 그동안의 대부분의 이제 고변 사건은 어떤 한 사람이 고변하는 형태인데, 이거는 서로 모르는 두 사람이 각각 고변을 하는 그러한 형태로 벌어집니다. 그것이 또 이 시기 어떤 이 사건의 또 어떤 그 특징과도 관련이 있는 것인데요. 이 3월 26일에 이석룡이라는 사람이 고변을 합니다. 이석룡은 이산은 지금의 이제 충청남도 논산 지역입니다. 그 이산의 소고군 초관이었던
초관이면 뭐 지금으로 치면 한 중대장 정도 되나요? 초가 한 100명에서 120명 정도의 규모의 부대였으니까 지금으로 치면 중대장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41살의 소고군 초관이었던 이성룡이 그 당시 이산의 현감이었던 유동수에게 고변을 합니다. 고변 내용은 뭐냐면 자기가 그 이산현에 있는 생원 유탁에게 들은 내용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임경업 장군이 용담에 와 있다. 용담은 이제 지금의 전라북도 지역이죠. 뭐 이산은 충청도에서도 남쪽이고 용담은 전라도에서도 북쪽이니까 가까운 지역입니다. 용담에 와 있는데 군사를 모아서 전주는 당시 이제 전라도의 가명 소재지죠. 전주에서 이산을 거쳐서 서울로 올라간다더라. 그리고 여기에는 공주의 소고군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공주는 당시 공청도, 충청도 가명 소재지니까 전주도 전라도 가명 소재지고 공주도 충청도 가명 소재지니까 두 지역의 어쨌든 지금으로 치면 뭐 도청 소재지에 해당하는 곳에서 많은 이제 군사들이 지방군이 모여져서 서울로 올라간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상도 군사들이 문경에서 모여서 서울로 올라가고 전라도 남쪽의 군사들이 남원에서 은진을 거쳐서 병영으로 모인다더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고변 내용을 좀 살펴보면 그 당시 사실과는 좀 다른 내용들이 있었어요. 즉 고변이 있었던 것이 3월이었는데 실제로 임경업 장군은 이제 호란 때 청나라에 붙잡혀 갔다가 이해 6월에나 조선에 귀환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청나라에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임경업 장군이 용담에 와 있다라는 것은 이제 거짓이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한 또 이유가 있겠죠. 임경업 장군이 갖는 어떤 상징성 그런 것들이. 그래서 아마 이 사건의 주모자들이 그 당시 백성들 사이에서 신망이 있는 이제 임경업을 끌어다가 동조자를 끌어모으려고 거짓으로 지원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성룡 말고 그 당시 이산의 교생이었던 이제 신분 아마 서얼이었던 것 같아요. 양반은 이제 서자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도 교생이었으니까 그 양반의 어떤 뭐 줄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60세 교생이었던 같은 고을의 김충립이 역시 이산영감 유동수에게 이성룡과는 별도로 고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둘 사이 어떤 그런 서로 모의가 있었다거나 연관이 있었다거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내용에 이제 약간의 차이는, 디테일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더 자세한 부분도 있고, 좀 다른 부분도 있고, 그 내용은 뭐냐면 서울에 사는 양반 권대용이라는 양반이 정충년이면 이제 1637년입니다. 인조 15년. 바로 병자년 바로 다음에예요. 원래 병자호란이 겨울 11월, 12월에 일어나서 정충년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병자호란 직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충년부터 모의를 해왔다. 그래서 이 서울의 권대용이가 이산에 사는 유탁과 홍영진 그리고 연산도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연무라고 해서 결국 이제 논산 지역입니다. 논산에 그 연산의 이지혐 이런 사람들과 힘을 모아서 거사를 한다더라. 그러한 내용의 고변이었습니다. 고변이 일어나니까 이 현감 유동수는 공천감사 임담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튿날인 이제 3월 27일에 임담은 다시 조정에 보고를 해요. 그리고서 그 공청도의 이제 가명 소재지가 바로 이제 공주니까 공주의 이 가담자로 밀고가 되었던 공주의 소고군 박수영 등 가담자 이제 3명이 먼저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조정에서는 이제 바로 이제 추국을 시행하기로 하고 지방에서 이제 빨리 관련자들을 붙잡아 올릴 것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3월 27일 날 조정의 보고가 온 뒤에 한 이틀 동안 추가되는 어떤 소식이 없어요. 사람을 뭐 붙잡았다거나 뭐 아니면 뭐 진압을 했다거나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조정에서는 엄청나게 긴장을 합니다. 혹시 역적 세력들이 확산해서 길이 끊어진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 남쪽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주모자 중에 하나였던 이제 유탁이 군사를 이끌고 길을 떠나다가 매복하고 있던 이제 이산 현감의 병력에 체포가 됩니다. 유탁은 체포가 되고요. 권대용, 서울 사람이라고 했던 권대용은 이제 전주부윤 정세규가 이끄는 부대에 의해서 또 체포가 됩니다. 그런데 약속 장소, 서로 이제 그 약속해서 모이기로 했던 장소가 고산이었는데, 고산은 지금 이제 전북 완주의 한 지역인데요. 그 당시 이제 독립된 지역이었죠. 그 고산에 으로 이제 먼저 출발했던 그 또 하나의 어떤 그 핵심 세력이었던 이지혐이라는 사람이라든가, 또 이제 앞으로 소개할 이 사건의 핵심 인물 안익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아직 붙잡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공주의 공청 가명에서 그 용담과 고산 지역에 이제 정탐병을 보내요. 그러니까 어떤 소식이 전해졌느냐? 한 400명에서 500명의 기병과 보병이 이 지역에 모였다가 주모자들, 그러니까 고변이 일어나서 주모자들이 발각됐다는 소리를 듣고 흩어졌다라는 정보 보고를 듣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 거사 모의가 있었다라는 사실이 이제 확인된 거죠. 정작 이제 안익신 등 이 주모자들은 보은 지방까지 달아납니다. 보은 지방까지 달아났다가 4월 3일이 돼서 뭐 지금 그렇지만 5, 6일 지난 뒤죠. 보은 현감에게 체포되면서 사실은 저 사건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물론 이 사건 연루자 중에 윤성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이듬해 8월에나 가서 체포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잔당이 소탕된 것은 뭐 그 뒤라고 볼 수 있지만 주모자 중심되는 인물이었던 이제 안익신이 체포가 되면서 사실상은 이제 막을 내린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정의 대응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이제 고변으로서 주모자 일부가 이제 체포가 되고 가담자들은 이제 해산이 되었기 때문에 사건 자체는 뭐 상당히 우발적인 사소한 사건처럼 보이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접한 초기부터 마무리되기까지 조정의 대응은 상당히 진지하고 심각했습니다. 뭐 말씀 여러 번 드린 것처럼 인조대 내내 이런 모반 뭐 그런 것들이 있었고 특히 또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도적들이 출몰하고 그랬기 때문에 조정은 이제 초긴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서 이제 김하병을 서울에서 이제 내려보낸다든가, 이 사건이 일어났던 충청도는 물론이고 경기도 지역까지도 이제 그 기찰을 이제 강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상도, 전라도, 황해도, 평안도까지 이런 이제 기찰을 하라고, 뭐 순찰하고 정탐하고 하는 것들을 전부 이제 기찰이라고 하는데요. 강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총융사였던 이시백, 총융사는 이제 총융청이라는 이제 그 경기 지역의 어떤 그 수도 방위를 담당하면서 경기 지역에 주둔하는 군대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그 장관인 이제 그 대장인 총융사는 겸직이었어요. 이시백이라는 사람이 겸직했는데 그 당시 이시백의 본직은 병조판서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국방부 장관이죠. 그 사람을 직접 진위 지역에 파견을 합니다. 진위는 이제 지금 이제 평택 지역에 한 지명인데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총융청 군사를 합류시켜서 지휘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홍전이라는 사람을 이제 방어사로 임명을 해요. 그래서 경상도 또 문경에 파견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의 그 감사들, 그러니까 그 관찰사, 그리고
병사들, 병마절도사들에게 군사를 출동해서 역적을 섬멸시키라는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국이 사실은 전부 이 사건의 그 진압에 동원이 된 거죠. 그 함경도와 강원도만 그런 이제 기찰 지역에서 제외가 돼 있었는데, 이 두 지역도 이 가까운 지역, 충청도라든가 이 경기도와 가까운 지역까지 군사를 출동해서, 그러니까 서울에 가까운 지역까지 군사를 출동해서 혹시라도 사건이 확산되면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실상 요즘에 뭐 계엄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사실상 전국이 계엄 상태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전국적인 경계태세 속에서 경기도와 경상도의 군병을 동원해서 충청도와 전라도,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지역이 충청도 남쪽, 전라도 북쪽 지역이니까 충청도와 전라도를 포위하는 그런 전략을 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실제 어떻게 보면 뭐 단순한 화적 패거리의 일종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인데, 병력의 규모만 보면 정부에서는 단순한 화적 패거리로는 보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가 되고요. 또 이 당시 이제 그 경기 감사에게는 경기도에 이제 총영청 말고 또 이 경기도 지역을 방어하는 군대를 어영청이라고 있었습니다. 어영청의 부대를 이제 어영군이라고 하는데, 이 어영군을 출동시켜서 서울로 들어와서 국왕을 호위하도록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방어도 또 신경을 썼던 거죠. 그리고 또 남한산성에도 그 남한산성의 친병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그 아병을 배속시켜서 변란에 대비를 시키는 그런 또 명령을 하달을 합니다. 근데 이때는 사실은 모방군은 주모자는 다 체포되고 가담자들은 전부 해산한 그런 뒤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부에서 왜 이렇게 민감했느냐? 결국은 이제 강빈 사건 이후에 민심 동향에 상당히 민감해서 혹시라도 도성에 결탁 세력이 있을까봐 두려워했던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정에서는 이제 이 고변인이었던 이성룡과 김충립을 당상관에 제수를 하고, 당상관이면 이제 정상품에서도 높은 위계인데요, 수령에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사건에 대처하지 못했던 책임을 물어서 전남감사, 그 당시 이제 전라도도 이제 전라도가 아니라 전남도라고 호칭이 바뀌었을 때인데요, 전남감사와 공청병사를 또 파직을 합니다. 이 고변인 중에 특히 이성룡을 그 당시 이제 7원 현감에 임명을 하고, 그 현감에 수령에만 임명한 게 아니라 영국 공신이라고 해서 공신에 책봉을 합니다. 그리고 종이품에 가선대부라는 품계를 내려주고요. 또 군호, 경양군이라는 군호까지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사실은 지나친 파격적인 대우였죠. 그러니까 대간이 반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조는 그 자기가 내렸던 포상을 취소하지 않는 것은 물론 7원 현감이었다가 오히려 더 높은 관직인 괴산 군수로 영전까지 시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 인조가 그 당시 그만큼 자신을 둘러싼, 자신을 향하는 어떤 그런 모반의 약간 공포 같은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 고변자들을 아주 우대하는 그런 정책을 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고변자를 우대하는 분위기가 되니까 오히려 무고가 발생하는, 안익신 사건은 이제 무고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런 이제 포상을 바라고 무고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 2년 뒤에 1648년 박안영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경상도 이제 김산 지역, 지금은 이제 김천입니다. 그 지역에 이제 생원 진사 등 양반 지도층들이 역적 모의를 했다는 무고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무고였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무고를 벌였느냐 했더니 자기도 이성룡처럼 부귀를 얻고 싶었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무고한 사람이야 나중에 이제 그에 따라 처형을 하면 그만이지만, 문제는 이 박안영의 고변으로 인해서 무고한 양민
수십 명이 고문을 받고 희생을 당하는 그런 이제 불행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